스태틱 멤버 변수와 스태틱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단하게 상수 얘기하면서 스태틱 멤버의 용도를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객체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 상태를 활용하는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모델링 했을 때 이제 클래스 A가 있고 여기에 int A 뭐 이런 변수가 있으면은 private 변수가 있으면은 A 타입의 객체를 10개 생성한다. 그러면은 요 변수도 10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객체 변수들은 각 객체마다 개별적으로 유지하게 돼요. 학생 이름이 있다. 그럼 각 학생마다 각 학생이 자기의 이름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객체들이. 그런데 어떤 데이터들은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각 객체마다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낭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태틱을 프라이빗은 아닐 수 있고, 어쨌든 static int b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A라는 타입의 객체를 10개 만들면 A는 10개 만들어지는데 B는 몇 개나 만들어져요? 하나만 만들어집니다. B는 하나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스태틱 멤버 변수는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첫 번째가 공통 상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개별 객체가 유지해야 되는 어떤 데이터인데 상수값일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모든 애들이 같이 공유해야 되는 상수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을 모델링 했을 때 학생의 졸업 최소 이수 학점 150학점 150학점은 각 개별적으로 유지하면은 중복되죠. 변하지 않는 데이터니까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은 스태틱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얘는 상수고요. 그 다음에는 동일 타입의 객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요 객체들이, 요 타입의 객체들이 몇 개를 생성했는지 알고 싶다. A 타입의 객체가 몇 개 생성된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그 값을 유지하는 변수가 필요하죠. 그렇죠? 변수가. 얘네들이 몇 개 생성된지 알려면 변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변수를 여기다가 private int number of 뭐 이렇게 쓰면 요 변수들도 중복돼서 들어가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A의 클래스에 대해서는 몇 개가, 10개면 10개, 뭐 20개면 20개 생성됐다라는 거를 하나만 유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도 얘를 스태틱 변수로 만들어요. 스태틱 변수. 그래서 클래스에 있는 객체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데이터가 아니라 그런 애들은 스태틱 데이터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가 스태틱이면 객체가 아무리 많이 생성돼도 걔는 하나만 생성이 되고요. 그 변수는 하나만 생성이 되고, 요런 애들들은 프로그램 수명을 가져요. 즉 객체를 하나도 만들지 않아도 요 값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접근할 때 이제 클래스 이름을 쓸 수도 있고 뭐 객체 이름 쓸 수 있는데, 특정 객체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런 스태틱 데이터들은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접근하게 됩니다. 물론 얘네들도 다 접근 권한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으로 되면 밖에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밖에서 클래스 이름 갖고 접근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퍼블릭이면 접근할 수 있고 프라이빗이면 얘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요 밑에 나오는 스태틱한 메소드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멤버 변수는 클래스의 객체들이 많이 생성이 돼도 걔는 하나만 생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언제 필요하냐? 공통 상수를 정의하거나 클래스 전체에서 공유할 데이터들은 스태틱한 멤버 변수로 정의한다. 메소드도 스태틱 메소드가 있을 수 있어요. 스태틱 메소드. 그래서 이 스태틱 메소드는 일반 메소드와 달리 숨겨진 인자 디스가 없습니다. 디스가 없다는 것은 객체를 이용해서 호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여기 있는 메소드들은 이 객체를 생성해 가지고 불러야 되는데, 이런 메소드들은 객체를 생성해 가지고 부르는 메소드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함수, 그러니까 객체 제한 함수가 아닌 거, 인자만 가지고 모든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함수들은 그걸 함수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스태틱한 함수로 만들게 됩니다. 용도 3번. 객체 메소드가 아닌 일반 함수를 우리가 자바에서 정의해야 된다? 그러면 스태틱 함수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두 가지 용도가 스태틱 메소드 용도가 또 있는데, 하나는 여기에 이제 스태틱 멤버를 정의했을 때 얘를 조작하는 메소드를 만들고 싶으면 그 또한 스태틱 메소드를 만들어줍니다. 특정한 객체를 이용해서 조작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데이터는 특정한 객체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스태틱한 메소드 가지고 얘를 조작하게 만듭니다. 또는 우리가 생성자를 이용하지 않고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별도로 만들 수 있는데, 얘는 논리적으로 어떤 객체를 얘를 만들어 놓고 얘를 이용해서 또 다른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타입의 객체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혹시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구현할 경우에는 이것 또한 스태틱한 메소드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예를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통상수, 어제 얘기한 공통상수입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상수를 정의할 때 변수를 정의하고 그 변수를 수정할 수 없게끔 final이라는 키워드로 수식해 줍니다. final double pi. 그리고 이런 상수는 모든 객체들이 똑같은 상수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으면은 이거를 개별 객체들이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앞에 스태틱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값을 요 클래스에 넣게 되면 객체들을 여러 개 만들더라도 얘는 하나만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상수이기 때문에 이 값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프라이빗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퍼블릭으로 해서 얘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도 프로그램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우리가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변수가 엉뚱한 값을 가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인 멤버들은 프라이빗으로 만들고 얘를 조작하는 메소드를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얘는 그 메소드를 통해서만 조작되게끔. 예를 들면 은행 계좌에서 입금과 출금을 통해서만 잔액 정보를 수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잔액 정보는 프라이빗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프라이빗 멤버지만 우리가 현재 잔액을 알아야 되니까 그 잔액을 조회할 수 있는 getter 메소드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파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상수이기 때문에 굳이 뭐 get pi, get 뭐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냥 파이 형태로 접근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상수는 public, static, final 세 가지 키워드로 수식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각 객체마다 다른 값을 가지게 되는 상수도 존재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만 여기서 없어질까? 각 객체마다 상수예요. 유지해야 되는 데이터인데 상수예요. 그럼 뭐만 여기서 없어질까? 스태틱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각 객체들이 상수를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학생의 입학 연도다. 입학 연도. 그럼 학생의 입학 연도는 학생마다 다를 수 있고, 하지만 한번 정해진 입학 연도는 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수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퍼블릭으로 갈 수 있고, 그러면 그 데이터는 getter 같은 거를 만들어줄 필요는 없죠. 바로 A. student. 해서 그 데이터를 직접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냥 매직 넘버 같은 아무런 설명 없이 등장한 수치 상수 그냥 쓰지 마시고, 이 수치 상수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면 그 의미를 가지는 이름을 부여해 가지고 이름을 대신 상수 대신에 사용하는 게 가독성 향상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C 언어에서는 이제 define하는 걸 이용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다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 변수를 상수화시킵니다. 그래서 변수를 상수화시키면 좋은 점은 타입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이 define하고 달리 타입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어요. 카운터예요. 카운터는 우리가 값을 일정하게 필요할 때마다 증가시켜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1씩 증가시킬 수 있고 2씩 또는 5씩, 10씩 증가시킬 수 있는데, 한번 결정된 증가폭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씩 증가하다가 30 증가하고 그럴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변수는 파이널 변수가 됐어요. 파이널 변수. 물론 저거를 퍼블릭으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 인크리멘트라는 값이 밖에서 필요하면 퍼블릭으로 써도 돼요. 근데 밖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프라이빗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수들은 늘 퍼블릭으로 수식어를 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인크리멘트는 이 객체를 만들 때 어떤 몇 단위씩 증가시킬지를 이제 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값을 생성자에서 받아서 초기화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런 스태틱한 멤버들은 명백한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보통은 명백한 특정한 객체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생성자에서 초기화할 수가 없습니다. 스태틱한 멤버들은. 그런데 얘는 파이널이지만 스태틱 멤버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파이널 멤버는 어디서 초기화할 수도 있어요? 생성자에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상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늘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요걸 만들어라고.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 이 예제를 보면 학생의 학년을 모델링하고 싶고 입학 연도를 유지하고 싶고 지금까지 이수한 학점을 유지하고 싶고 졸업 조건을 유지하고 싶어요. 근데 4개의 정보를 유지해야 되려면 이 4개의 정보가 변수인지 상수인지, 그리고 각 객체마다 고유한 데이터인지 공통 데이터인지를 봐야 됩니다. 학년은 변하죠. 그쵸? 학년은 학기가 지나면 변하는 데이터예요. 변수예요. 상수는 아니겠죠. 변수입니다. 그러면 변수인 경우에는 얘의 초기 값은 어떻게 돼야 되냐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문제에 주어진 건 뭐냐면은 학년은 신입생과 편입생에 따라서 1 초기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이 될지 3으로 될지는 프로그래머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결정해? 이 객체를 생성한 사람이 결정해야 돼요. 이 객체를 결정한다는 것은 그 초기 값을 어디서 생성자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학년은 여기에 받고 있습니다. 학생. 그리고 명백한 초기화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entrance year. 입학 연도는 어떻게 돼? 얘는 상수죠. 한번 결정되면 변하지 않는 값이다. 학생만 다르지만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파이널로 수식을 줍니다. 파이널. 그리고 밖에서 입학 연도를 알고 싶으면 get 같은 걸 쓰지 않고 갖다 쓰라 해서 entrance year를 써줍니다. 근데 이 입학 연도는 다를 수는 있어요. 상수지만. 그러면 이 정보도 객체를 쓸 때 받아야 됩니다. 생성자에서. 받아야 돼요. current credit. 지금까지 이수한 학점은 학생과 상관없이 0으로 초기화 된다 그랬어요. 0으로. 무조건. 객체를 생성할 때는 0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생성자에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생성자 받을 필요가 없고 변수이고 변하는 거죠. 이수한 학점은 equal 0 써주십니다. 명백한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otal mean credit. 얘는 150학점인데 학생들마다 다르진 않아요. 똑같아요. 그럼 각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데이터예요. 그러면은 수식어로 뭐가 붙어요? static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상수니까 파이널이 돼요. 파이널. 그리고 데이터의 값은 150으로 저렇게 명백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4개를 주고 이런 조건을 주면 얘는 변수, 상수, 변수, 상수. 얘는 공통상수. 이렇게 하고 요 두 개는 초기값이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받는 생성자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생성자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생성자에서는 할 수 있어요. 파이널 멤버들은 생성자에서 대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성될 때 쟤는 얘로 초기화되고 그 이후에는 바꿀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스태틱 파이널이면 생성자에서 안 돼. 이건 명백한 초기화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점. 얘는 파이널이면 근데 여기다 파이널 이퀄을 0 해버리면 이 의미는 공통상수라는 거예요. 각 개별적으로는 다르게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명백한 초기화를 해놓으면 그걸로 고정돼 버리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델링하는 어떤 데이터에 따라서 얘를 이제 공통상수인지 개별상수인지 보고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이거 좀 있으면 이번 주 안으로 올라갈 텐데. 좀 키울까? 요게 지난 2학기 중간고사 문제예요. 왜? 중간고사 문제고 이거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리면 이제 보고 공부하시면 되는데 답은 안 가르쳐드려요. 여기 보시면 문제가 뭐였냐면 비행기 슈팅 게임을 개발하고자 한다. 적 비행기를 모델링하기 위해 enemy plane class를 정의하고자 한다. 다양한 특성의 적 비행기가 랜덤하게 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enemy 플레인의 다음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 firepower라고 했고 1부터 5 중 하나의 값을 가지고 생성될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firepower는 int 변수겠죠. 1부터 5니까 int 변수고 변하지 않는다니까 얘는 뭐? 파이널이에요. 파이널이에요. 그런데 1부터 5 중 하나를 받는다 했으니까 얘는 명백한 초기화는 못하죠. 명백한 초기화는 안 되는 애예요. 그렇게 놔두고 number of missile 3부터 5 중 하나의 값을 가지며 사용할 때마다 감소한다. 얘는 변수죠. 그렇죠? 변수예요. 변수고 3부터 5 중에 하나 갖는다. 얘는 int고 얘도 명백한 초기화는 할 수가 없어요. 3이 될지 4가 될지 5가 될지는 생성자에서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헬스는
항상 100으로 초기화되며 이 값이 0이 되면 격추된다. 100으로 초기화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도 변수고, 근데 얘는 equal 100 해주시면 돼요. 명백한 초기화. 생성자에서 초기화할 필요가 없다. 어? 생성자. 그리고 number of planes를 우리가 유지하고 싶다. 생성된 비행기의 개수. 생성된 비행기의 개수는 개별 비행기들이 유지해야 될 데이터는 아니죠. 그러면 static int가 돼야 되겠죠. static이 돼야 돼요, 얘는. 그리고 0으로 초기화되니까 명백한 0으로 해놓고 이제 뭔가 생성자에서 얘 두 개를 받고 또 그 생성자에서 또 뭘 해야 될까? 요 개수를 늘려주셔야 돼요. 요 개수를 늘려주시는 생성자를 정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은 enemy plane 쭉 해놓고 뭐 int, private int, 뭐 firepower 뭐 이렇게 해서 여기는 final 들어가고 이렇게 4개 쓰시고 또 여기에 생성자 하나 해놓고 플러스 뭐 이렇게 해놓으시면 대충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 클래스가 어떤 상태들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 그 상태들의 특성을 잘 봐서 그 멤버들의 붙여줘야 되는 수식어들이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애들은 명백한 초기화를 해야 되겠고 어떤 애들은 생성자에서 받아서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네. 예. 얘는 요 각각은 각각 비행기마다 고유한 값이에요. 어떤 비행기는 파이어파워가 3이니까 랜덤을 만들어질 수 있고 4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가 유지해야 되는 정보라 이거죠. 근데 비행기의 개수, 만들어진 비행기가 10개인지 20개인지는 각 비행기에 유지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비행기가 10개 만들어지면 각 비행기마다 지금까지 20개 만들어졌네요. 다 각각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클래스에 하나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에 하나만 필요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객체의 상태다. 학생 이름이다. 그럼 학생 객체는 학생 이름을 각자 갖고 있어야 되지. 그렇죠? 각자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이름은 클래스 A에서 한정이 되지만 클래스 B에서 클래스 A를 접근해서 그 변수를 접근할 수는 있죠. 필요 따라하면 각각의 다 이름을 똑같이 XX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갖고 X를 접근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B라는 이름 갖고 X를 접근하겠죠. 그치. 각각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를 enemy plane 말고 다른 데다가 유지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만약에 얘를 유지할 데가 없다. 그러면은 enemy plane에 유지할 수 있죠. 근데 enemy plane에 유지할 때는 그냥 일반 변수로 하게 되면은 비행기를 100개 만들면 이 값도 100개 만들어지잖아. 얘처럼.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얘는 하나만 필요한 거니까 얘는 스태틱 멤버 변수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들 이제 뭐 여러 가지 예제를 해볼 수도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모델링한다. 그러면은 엘리베이터가 갖고 있어야 될 데이터가 뭘까요? 뭘까? 층, 그렇죠? 얘가 운행하는 층을 알고 있어야 돼요. 층수. 그럼 이 층수는 변수일까? 상수일까? 상수일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나서 건물이 갑자기 5층이었는데 10층으로 바뀌고 그러진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또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층수는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
그러면 그 건물은 층수가 변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변하지 않게. 층수, 뭐 중량 이런 거 안 변해요. 근데 얘한테 각각의 엘리베이터마다는 층수도 다를 수 있고 중량도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10인승 엘리베이터 있고 어떤 건 15인승도 있고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하나 만들어지면 요 값들은 안 변할 수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상수가 되는 거예요. 상수지만 그러면 모든 엘리베이터의 층수가 똑같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5층짜리에서 운영하고 어떤 10층이고 어떤 건 10인승이고 25인승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지만 각 개별 거에다가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현재 위치. 만약에 얘를 컴퓨터로 뭔가 알아야 된다. 현재 위치. 얘는 변수죠. 그렇죠? 지금 얘는 0층에 뭐 B1, 3층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현재 위치 같은 정보는 쟤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모델링해서 어떤 클래스를 정의할 때 어떤 멤버들을 그 클래스가 유지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멤버들의 특성이 뭔지를 잘 파악해서 그 특성에 맞게끔 변수들을 선언해주고 초기화해줘야 된다. 초기화하는 방법은 명백한 초기화가 있고 생성자에서 받아서 하는 초기화가 있어요. 생성자에서 받아서 해야 될 초기화는 각 객체마다 생성할 때 다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생성자에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생성할 때 각 객체마다 다르게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해주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현재 위치는 생성될 때 늘 0층이다. 1층이다. 1층이다. 라고 가정하면은 얘는 생성자에서 받도록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현재층은. 다 1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뭐 이것도 응용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 내가 모델링하는 내 생각 또 내가 만드는 어떤 시스템 거기에 맞게끔 이거를 골라주는 거예요. 얘는 변수인데 뭐 생성자에서 받아서 초기화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든 애들이 똑같은 값으로 출발하는 건지. 얘는 대표적으로 똑같은 걸 출발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게임에서 헬스나 뭐 스태미나 같은 경우에는 100으로 출발해서 얘가 빵 되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어떤 애는 50으로 출발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모델링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해주시면 된다. 네, 넣을 수 있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네. 그쵸. 초기화는 명백한 초기화를 해줘야 되고, 여기다가 얘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은 가능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요 뒤에 거 설명드리면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네. 똑같은데, 그, 차이점은 요거는 있어요. 요거는 10분불 얘기를 억지로 좀 하면, 이런 애는 필요가 없죠. C++에서. 왜냐하면 C++은 그냥 함수 하나 정의할 수 있어요. 굳이 일반 함수를, 스태틱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클래스에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밖에다가 함수 하나 만들면 돼. 근데 자바는 함수가 클래스 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느 클래스든지는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함수를 만들려고 한다? 그럼 어떤 클래스에 넣고 걔를 스태틱 함수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쓰는 mass.sign 얘네는 스태틱 함수예요. 객체를 생성해서 불러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sin 30도를 구하는데 어떤 객체 생성할 필요 없으니까 스태틱 함수로 만드는데 얘 sign이 어느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다? mass에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mass에는 스태틱 함수들만 들어가 있어요. 자바는. 별도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C는 그냥 C++는 sin 함수가 따로 그냥 있는 거지. 얘를 스태틱 함수로 만들 이유가 없어요. C++에선. 그런 차이가 조금은 있고요. 나머지 이거는 똑같아요. C++도. 예를 들면 멤버를 하는데
그냥 A는 각 객체를 만들면 10개씩 존재하게 되는데 스태틱으로 만들어주면은 요 클래스의 B는 하나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거는 똑같아요. 스태틱 멤버라는 개념은 C나 C++이나 자바나 똑같고요. 그리고 아까 요런 경우에도 요런 current credit가 equal 0이에요. 그렇죠? 이건 명백한 초기화를 해주는 이유는 이 문서를 보면 모든 객체들의 current credit은 몇으로 출발한다? 0으로 출발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멤버 변수들은 지역 변수하고 달리 자바에서는 자동으로 초기화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도 current credit을 그냥 이렇게 선언해도 얘는 초기 값으로 뭘 가져요? 0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는 문서화에서 의도가 달라져요. 얘는 명백하게 0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걸로 보이고 이렇게만 하면 제가 알고 저렇게 한 건가 뭐 한 건가는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자동 초기화가 되지만 자동 초기화는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바에는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초기화 블럭이라는 게 있어요. 블럭. 그래서 함수는 아닌데 클래스 안에 프로그램 블럭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코드를 넣는 거예요. 그럼 이 코드는 제일 먼저 실행이 돼요. 생성자보다도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초기화하는 것이 좀 복잡해. 그럼 생성자 할 수도 있는데 자바에서는 이런 초기화 블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초기화 블럭에다가 스태틱을 써주면 스태틱이 됩니다. 얘와 얘는 뭐의 차이일까요? 얘는 몇 번 일어날까요? 스태틱이면 한 번만 일어나요. 얘는 객체 생성할 때마다 일어납니다. 요 과정은. 스태틱이 아니면 요 과정은 매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스태틱 붙여주면 얘는 한 번만 일어나요. 근데 뭐 이코를 0 하기 위해서 스태틱 붙여줄 이유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코를 0 하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자바에는 이렇게 초기화 블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다. 많이 쓰는 예는 아니에요. 근데 문법적으로 가능하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 같은 비슷한 예제인데 비행기가 몇 개 생성됐나 알고 싶었죠. 그렇죠? 여기서는 은행 계좌가 몇 개 만들었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 가지고 이 계좌의 계좌 번호를 초기화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생성된 애는 1번 계좌 번호가, 두 번째 생성된 건 2번, 세 번째가 3번 이렇게 차례대로 주고 싶어요. 그러면 객체가 몇 개 생성됐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last assigned number라고 하는 것은 개별 요 은행 계좌가 유지할 필요는 없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스태틱 데이터로 만드는 겁니다. 스태틱 데이터로 만들고 얘를 equal 0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얘가 뭐 0으로 가도 되고 1로 가도 돼요. 그럼 플러스 언제 하냐가 이제 따져지는데, 생성자에서 그러니까 모든 객체는 생성될 때 생성자가 호출될 수밖에 없어요.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고 생성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게 있긴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설명드리고, 일반적으로는 객체가 생성될 때 생성자가 호출돼요. 그러면 생성자에서 플러스 요 last assigned number를 증가시켜주게 하게 되면은 객체가 몇 개 생성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로 했으니까 첫 번째 생성된 애한테는 요 1번을 주고 생성자에서 그 last assigned number를 증가시켜 줍니다. 그리고 생성자가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늘 요게 증가되게끔 얘에서는 요거를 부르게끔 하고 있어요. 요 this라고 하는 게 한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한 생성자에서. 그래서 생성자에서도 코드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된 코드를 없애기 위해서 한 생성자에서 보통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이제 쓰는 게 this라는 거고, 얘를 쓰면은 얘는 생성자의 첫 번째 문장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생성자가 뭐 여러 종류가 있다. 그럼 각 종류마다 플러스 요거는 해줘야 돼요. 요건 하게끔. 그래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스태틱이 아니야. 여기 멤버를 요 스태틱한 데이터를 쓴다고 해서 여기다 스태틱 써주면 안 되고 요거는 매번 불러줘야 되는 거죠. 요 어카운트 넘버를 설정하는 것은 매번 불러줘야 되잖아. 그래서 매번 불러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초기화 블럭을 썼지만 스태틱한 초기화 블럭은 아니다. 그래서 매번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요 코드가 자동적으로 실행이 돼서 어카운트 넘버는 last assigned number를 할당받게 되고 last assigned number를 증가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에서 코딩할 수 있고 자바에서는 이런 초기화 블럭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요 과정을 함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요 변수가 초기화될 때 자동적으로 요 함수를 부르게 됩니다. 요 함수를.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생성을 원한다면 그래서 요거는 생성자에서 플러스 last assigned number를 이렇게 플러스 하는 예제이고, employee 예제는 여기에 assign id라고 하는 스태틱한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매번 얘를 호출하게끔 해서 그 호출된 결과값으로 요 id를 초기화하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id를 초기화를 할 때 어떤 무슨 과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과정을 함수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student는 아까 보여주셨던 초기화 목록을 초기화 블럭을 이용해서 요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것들, 요런 변수들을 스태틱한 변수들을 사용하는 예제로 객체수를 혹시 계산하고 싶으면은 여기에 요 예제 그 EL에 가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똑같은 거예요. 은행 계좌에서도 계좌에 생성된 개수를 파악해 가지고 계좌 번호를 설정하는 게 있고, 인플로이는 4번, 학생은 학번을 그 생성된 순서로 만약에 할당하고 싶으면은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그때 몇 개를 생성하는지 유지하는 요 데이터는 스태틱 데이터가 돼야 된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스태틱 데이터. 스태틱 데이터. 스태틱 데이터는 개별 데이터는 각 객체마다 중복되지만 각자 유지하지만 얘는 별도로 유지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멤버는 객체가 생성되기 전에도 a.max라고 해서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 얘가 퍼블릭인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할 수. 객체를 하나도 생성하지 않아도 스태틱한 데이터는 그 클래스의 스태틱한 데이터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태틱한 데이터는
특정 객체의 소유는 아니다. 그런 측면이가 되겠고요. 그래서 스태틱 메소드는 보통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태틱 멤버를 접근하는 메소드를 만들 때,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만들 때, 아니면 일반 함수를 만들 때 스태틱 메소드로 정의하게 되겠고, 자바 8 이전에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곳은 클래스밖에 없었어요. 근데 자바 8부터는 인터페이스라고 아직 소개는 안 됐는데, 인터페이스라는 것에도 함수를 정의할 수 있고 스태틱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되고요. 스태틱 메소드들은 보통 클래스 이름 이용해서 호출합니다. 이렇게 mass sqrt, integer, parse int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요 인자만 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함수들은 어디에 관련 있는 클래스를 별도로 만들거나 유사 클래스에다 넣어주게 됩니다. 요거는 문자를 정수로 바꿔주는 거니까 parse int를 요 정수를 객체를 나타내는 요 integer 클래스에 만든 거고요. mass에는 우리 C에 있는 mass.h에 있는 모든 함수들이 다 여기에 정의되어 있어요. sqrt, pow, 뭐 sin, cosine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태틱 메소드는 this가 없기 때문에 요 f는 스태틱이 없어요. 그러면 스태틱 메인에서 f를 바로 호출할 수 없습니다. this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호출하고 싶으면 얘가 스태틱이 되거나 아니면은 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객체를 이용해서 요 일반 함수를, 일반 메소드를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메소드는 전달할 때 여기에 빵개지만 실제 인자의 개수는 몇 개? 하나예요. 요거는 빵이지만 하나. 하나면 두 개가 되겠고 늘 this라는 이름에 인자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a.f 하면 fa 이런 식으로 바꿔서 코딩이 되는 거죠. 컴파일러는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석을 합니다. 아, 요번에 처리하는 객체가 a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 a라는 거를 요 f 함수 내에서는 this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this라는 키워드. C++도 this가 있어요. 근데 자바랑 C++에서 요 this가 타입이 좀 다르죠. 타입이. C++은 this가 포인터 타입이에요. 포인터 타입이고 요거는 우리 자바에서는 이제 포인터 타입이 없으니까 레퍼런스 타입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인이 스태틱 메소드인 이유는 메인은 객체를 생성해서 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태틱 메소드가 된다. 메인은 누가 불러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은 JVM이 제일 먼저 호출하는 건 메인 함수입니다. 그 클래스에 포함된 메인 함수를 실행시켜요. 근데 JVM이 어떤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를 이용해서 메인을 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메인은 반드시 무슨 함수? 스태틱 메소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들도 이렇게 이제 팩토리 메소드로 만들어줍니다. 팩토리. 요거는 나중에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요 개념은. 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좀 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바 라이브러리에 보면은 생성자를 이용하지 않고 메소드를 불러서 객체를 생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때는 얘네들이 보통 스태틱 메소드가 되겠고요. 스태틱 메소드면 객체를 생성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부르게 됩니다.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부르게 돼요. 메소드들은. 네. 그래서 3장 얘기가 이걸로 끝났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4장 얘기를